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는 내용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일 수 있는데 그 중요한 부분들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들의 취업 준비에 더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는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보면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에게 강하게 고정관념으로 자리 잡힌 그런 부분일 수도 있기 때문에 바로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한 번 정도 고민해 보시고 여러분들만의 어떤 방법으로서 이해하시고 적용하는 이제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가 최근에 이제 많은 학생을 늘 만나왔지만 점점점 학생들이 오히려 좀 좋지 않은 고정관념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 최근에 더 많이 만나게 되더라고요. 일단은 역량으로 우리가 자기 자신을 강조한다라는 건 사실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 이야기를 잘못 해석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은 모든 질문을 역량으로 강조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성격의 장점을 이야기해야 하는 그러한 질문을 요구했는데 거기서 억지로 업무적인 강점이나 역량을 얘기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성격적인 부분도 궁금한데 우리 지원자가 가지고 있는 성격의 장점은 어떤 게 있어요? 저는 공감 능력이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난 것 같습니다. 직무 수행,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고객의 어려움을 들어주는 기업인 만큼 공감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역량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인성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평가자가 인성적 측면을 요구하는 그런 질문이라고 한다면 무조건 역량으로 풀어내려고 하지 마시고 그 질문에 적절하게 인성적인 부분들도 얼마든지 가볍게 강조할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역량이 뛰어나고 많은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채용이 진행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역량이 중요한 것은 맞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질문을 역량으로 풀어내야 한다라는 고정관념은 반드시 버려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두 번째부터도 좀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받아들이기 어려운 얘기일 수 있는데 왜 여러분들은 모든 경험을 직무 관련 경험으로만 답변하려고 하시는지, 예를 들어서 도전 경험이나 팀업 경험이나 창의성 경험이나 배려했던 경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직무 관련된 경험으로 풀어낼 이유가 없거든요. 물론 직무 관련된 경험을 바탕으로 이런 키워드를 강조할 수 있다면 더 좋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철저하게 평가자는 질문의 의도에 맞는 부분들을 평가하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경험, 이 소재라고 하는 부분들이 직무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무조건 좋아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도전 경험을 이야기하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직무와 관련된 경험으로 이야기했지만 도전적인 어떤 생각과 행동과 거기에 맞는 어떤 결과에 대한 부분들이 명확하지 않다. 하지만 반대로 직무와 관련된 경험은 아니지만 평가자가 원하는 어떤 도전의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주관적으로 어려운 목표, 악착같이 그러한 부분을 해내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면 직무 관련된 경험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생각과 행동, 그 결과에 대한 부분을 바탕으로 정말 충분히 더 좋은 점수를 주거든요. 직무와 관련된 경험을 요구하는 직무 관련 역량을 기술해라 혹은 경력 기술서 등등등 이런 부분들에서 여러분들이 직무 관련된 경험을 쓰는 건 좋지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억지로 모든 질문들에 마찬가지로 직무 관련된 경험으로 풀어내려고만 하는 것은 정말 좋지 않은 방법이고요. 이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내가 또 부족하구나.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러한 잘못된 고정관념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취업에 대한 자신감까지 떨어지면서 악순환에 빠지는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필요 없는 그런 과정에서는 과감하게 중요한 게 무엇인지 거기에 맞춰가지고 소재를 선택하셔가지고 답변을 완성하는 부분, 저는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그 다음에 세 번째도 이것도 참 이게 참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수치화된 성과로 강조하면 좋은 경험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은 신입사원입니다. 지금 근무도 안 하셨는데 죄송하지만 수치화된 성과 오히려 과장되게 표현하면 면접관 입장에서, 평가자 입장에서 굉장히 그게 좀 부자연스럽게 보일 수도 있어요. 창의성을 발휘했던 그런 대표적인 경험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분석을 실시하여 음료 매출 2배 향상을 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고객의 특성과 구매 행동 분석을 통해서 누가 보더라도 공신력 있는 그런 공모전이라든지 좋은 기관에서 대외 활동을 한다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전국 단위 어떤 성과를 냈던 그러한 객관적 성과가 있으면 당연히 수치화된 성과로 얘기하면 너무 좋죠. 하지만 그런 부분들만이 좋은 경험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정성적으로 여러분들이 성과를 낼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아르바이트를 정말 열심히 했는데 여러분들이 아르바이트를 열심히 했다고 해가지고 그
매장이나 그곳의 매출이 막 급격하게 느느냐?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그 경험은 성과가 없기 때문에 쓸 수 없는 경험이냐?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작은 일을 정성껏 다해서 하다못해 항상 아르바이트생을 미워했 그 사장님에게 처음에는 신뢰를 얻지 못했지만 향후에는 아까 얘기했던 그런 노력들을 통해서 신뢰를 얻어가지고 사장님에게 진솔하게 어떠한 평가를 들었다. 그럼 이건 정성적인 성과거든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현실적이고 더 좋은 경험으로서 얼마든지 어필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수치화된 성과로 이야기하는 게 나쁜 것은 아니고 당연히 좋은 부분일 수 있다. 하지만 모든 경험을 수치화된 성과로만 이야기하려고 한다면 오히려 여러분들의 경험이 굉장히 제한적일 것이고 동문서답을 하는 경우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더욱더 이러한 고정관념을 다시 한번 내려놓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간곡하게 여러분들한테 부탁을 좀 드려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행동으로만 또 본인의 모습을 강조하려고 하시는데, 야 강민혁 너 진짜 이럴 거냐? 너 맨날 행동 중심으로 강조하라고 하고 맨날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인정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직업윤리 능력을 강조한다, 그렇다고 한다면 정직이라는 건 그냥 원래 원칙대로 그냥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행동 자체가 굉장히 뻔할 수밖에 없어요.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 왜 정직을 준수하려고 했는지, 왜 원칙을 지키려고 했는지, 그 왜, 우리 지원자의 그 생각, 그 감정,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때에 따라서는 나의 행동과 이런 노력들이 다소 일반적일 수 있지만 오히려 앞부분의 생각의 차별화를 통해서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거든요. 평가자의 평가 범위에는 그러한 행동 외에도 여러분들의 의도라고 할 수 있는 목적, 생각, 감정, 이런 부분들도 얼마든지 여러분들의 자기 자신의 좋은 모습들을 어필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동으로 이야기하는 거 중요하다. 하지만 다양한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시면서 여러분들의 그런 생각의 폭을 넓히시고, 그러다 보면 경험도 더 많아지고요. 여러분들의 취업에 대한 자신감도 더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요약을 하겠습니다. 정보를 수집하는 거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 열심히 취업 준비하시고 다양한 취업 콘텐츠들을 접하는 거 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그 접하는 과정에서 오해 없이 정확하게 또 이해하려고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잘 소화해서 여러분들만의 어떤 방법으로 적용할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저 역시도 앞으로 영상을 찍을 때 여러분들이 고정관념을 갖지 않도록, 오해하지 않도록 더 신경 써가지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거 여러분들이 제가 부족하다면 얼마든지 댓글로 쓴소리를 해주시고요. 여러분들도 앞으로 취업을 준비하면서 같이 이러한 노력들을 해주시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잘해낼 거라고 믿고 저는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